정답이 AI였는데요. 이 AI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합성 데이터라는 게 또 뜨고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가 뭔지, 또 세상을 이게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재미있게 들어보시죠. 조가연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I 많이 쓰시죠, 요즘에? 예, 저희도 많이 씁니다. 몇 가지 혹시 쓰세요? 저는 한 4개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4가지 AI 서비스를 예, 예. 비서처럼. 비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I의 비서가 되면 안 되니까 AI를 비서처럼 잘 활용을 해야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합성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AI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정보를 사람처럼 잘 전달하려면 네. 결국에는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은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걸러서 학습시켜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존재하는 데이터도 충분하게 이용하진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등장한 게 이제 소위 합성 데이터 또는 인공 데이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일종의 AI 알고리즘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미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1차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은 따로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쪽지를 만들어서 더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교과서처럼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그 알고리즘이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와 유사하게 다른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필요해진 이유는 워낙 그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도 학습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부족해진 거죠. 그렇다 보니 인공지능 개발 업체들이 이제는 데이터도 합성해서 학습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합성 데이터, 즉 가짜로 만들어진 가공된 인공 데이터의 양이 2030년 정도에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 양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과서는 아닌데 따로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하듯이. 네, 하지만 교과서 내용에 부합하게. 아,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 그 하나의 AI 모델이 나오기까지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가 뭐 기반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화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이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포털이나 어떤 지식 검색 사이트에 물어보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인공지능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잘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잘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밥이 되고 화폐가 되는 것이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렇죠.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그 AI가 잘 돌아가기 위한 칩이나 데이터 센터들 그런 이제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것들일 것이고 거기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질의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드웨어는 충분히 많이 고도화되었다.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GPU도 거의 매년 2.7배 정도 그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기술 같은 경우도 추론을 하는 시간들이 매년 뭐 3배 이상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런 기반이 되는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들이 잘 발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어쩌면 데이터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속보 한 가지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만 이제 경제 뉴스는 아닙니다만 원체 또 중요한 뉴스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방금 특검에 출석을 했고요. 10시 11분 기준으로 도착을 했고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목걸이 수수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하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또 처음이고요. 보니까 특검 사무실 그 외곽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1층, 2층 사무실 들어가는 거의 장면까지도 생중계가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남기긴 했는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또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 요 정도
멘트는 하고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다시 인공지능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조가연 이사가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하드웨어적인 거,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많이 더 초점을 맞췄었던 게 사실이죠. 네, 그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도 항상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인공지능 그 고도화 법칙이 있었습니다. 소위 뭐 스케일링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성능이 향상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팅 그 능력이고 즉 다시 말하면 연산하기 위한 그 자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가 파라미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세 번째가 학습을 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개발되던 초반에는 충분한 GPU가 없고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없는 것이 병목이었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칩들이 많이 이제 그 시중에 나오고 있고 그렇죠. 데이터 센터도 충분히 그 확보가 되면서 컴퓨팅 인프라는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숙제였던 게 소위 파라미터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것들일 텐데 이런 것도 기존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기법들을 잘 그 조합을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컴퓨팅 인프라나 컴퓨팅 파워로도 그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던 적이 있고요. 이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딥시크가 딥시크.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고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의 병목을 지나왔다면 남아있는 병목은 데이터일 것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질수록 양질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고도화될 수 있는데 현실에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합성해서 학습시켜보자라고 하는 트렌드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기본이고 데이터도 기본인데 AI를 더 고도화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결국 이제 핵심은 또 데이터네요. 네, 사실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대규모 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대규모 데이터가 그 정보들이 완벽하게 표현 또는 그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레이블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또 다양한 그 조합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즉 훈련 데이터가 많이 있을수록 인공지능의 모델이 더 고도화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AI 또는 의료 AI, 금융 AI 이렇게 어떤 산업별로 좀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만큼 그 산업군에 특화되어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또는 우리가 이제 공개되어서 학습시킬 수 있는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전망하기로는 2026년, 2027년 정도면 고갈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통 그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보통 이제 토큰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토큰. 예, 문장에서 의미를 갖는 가장 최소화된 그 학습 정보 단위라고 하는 걸 보통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공 그 텍스트로는 한 300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300조? 예, 300조 토큰 정도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워낙 대형 언어 모델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연평균 이 토큰 양을 소비하는 것이 한 2.5배씩 매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그 인공지능 개발 속도로는 2026년도 정도면 빠르면 2026년도에는 남아있는 이런 데이터 토큰을 모두 학습하는 데 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 개발이 계속되려면 새로운 토큰,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합성해서 만든 데이터도 학습시키자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게 어떤 데이터 양을 뜻하는 단위라고 보면 될 텐데 300조 개의 토큰이 있는데 이거를 연평균 2.5배씩 늘려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와. 외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그 오픈 AI의 GPT 그 다음 버전이 예. 좀 그 지연되고 있는 또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마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데이터 부족이 양.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 창업진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데이터의 부족을 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도 3.5에서 4.0, 뭐 5.1, 4.5, 5.3까지 되게 빠르게 많이 나왔는데 챗GPT 5는 언제 나오는 거냐? 근데 요거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아니 그러면 이 많은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일이겠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은 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나 무료 데이터를 1차적으로 활용을 해왔고요. 뭐 네. 정부 공공기관이 가지고 그 공개한 데이터 또는 학술 연구기관의 어떤 논문들 그리고 통계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이 공개해 놓은 데이터들, 즉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데이터들이 그동안 많이 학습되어져 왔고요. 일부 데이터는 뭐 어떤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또는 언론사와 제휴를 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가져오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단순히 이제 정형화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숫자라든지 이렇게 뭐 말과 어떤 글들. 성적표, 예.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 뭐 사람의 얼굴 이미지, 사진, 영상, 음성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를 학습시키면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왜 사진 앱 같은 거 보면 누구랑 찍은 사진 아니면 뭐 자동차를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다 분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그런 거 나오겠네. 그러면 자동차 안에서 화내는 표정을 갖고 있다는 사진 검색해주면 쭉 그게 나올 수도 있겠고. 검색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제는. 그거를 또 이제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나는 내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내 데이터 가져가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갔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두 가지일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이고 저작권 문제가 없이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부 뭐 민감한 데이터들 또는 어떤 그 금융처럼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그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고 가져오되 개인정보라고 그 불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스킹, 삭제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 정보를 조합했을 때 특정한 개인이 지적되지 않을 정도로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기술이고요. 네. 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충분히 잘 데이터 마스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 데이터가 좀 더 유망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합성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인 특성 그리고 실제 존재하는 그런 그 경향성이나 분포를 그대로 모방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가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금융 기록이나 뭐 이 사람의 성적표나 그동안에 그 남겨놨던 이런 기록들을 그대로 모방하되 조가연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이 개인 정보도 모두 삭제를 한 방식으로 가상의 인물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개인정보도 삭제를 해야 되고 또 이 정보가 제대로 그 표기가 되었는지 검증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거치느니 차라리 이 실제 데이터의 경향성을 모방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오히려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동시에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저작권 문제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합성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아예 데이터를 만들어서 AI를 학습시키자. 또 그 SNS나 뭐 이런 데 이제 글, 사진 정말 많고 유튜브에도 영상 콘텐츠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면 AI가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한 80-90% 정도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비정형 데이터가 그 글 같은 경우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표를 만들 때 표의 상단과 그 하단에 어떤 공식들을 집어넣고 굉장히 그 표준화되게 글자나 값을 정리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모두 비정형 데이터인 것이고 제가 온라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이메일을 쓰거나 이런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의 일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의 80-90% 정도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 좀 특화시키고 싶은 분야별로 좀 그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비정형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정 특징들을 따라서 인공지능이 그 모방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따라하는 건데 AI는 배운 대로. 근데 그 합성 데이터는 인공으로 만드는 데이터라고 하셨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존하지 않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 교과서를 얘기를 드렸는데
교과서를 필사하거나 또는 교과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그 가짜 문제집을 만든다고 할 때 예상 문제집 같은 거. 예, 정해져 있는 경향성이나 정해져 있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아야 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실제 데이터, 예를 들어 금융 데이터라고 한다면 실제 금융 데이터와 통계적인 특성이나 어떤 그 패턴들은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모방하긴 합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의료나 금융이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또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 예를 들어 굉장히 그 큰 공장에서 어떤 기계가 고장 나는 패턴이라든지 또는 그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것들도 그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상황들은 현실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못 가져올 수도 있고 그쵸. 예, 또 그런 것들을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해 실제 사건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합성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한 방식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교차로가 어떻게 막히게 되는지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는 이게 또 합성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오디오, 말과 글 같은 비정형 데이터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또 섞어서 학습을 시켜야 될 테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챗GPT 같은 것들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LLM이니까요. 예. 이런 모델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킨 거고요. 네. 그리고 왜 그 달리 같은 이런 그 사진이나 생성.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그 학습시키는 것들은 당연히 굉장히 다 많은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킨 거고 뭐 음성 보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을 학습시키는 거고요. 즉 여러 가지 모델에 맞는 맞춤형 데이터들을 학습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람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진행자님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음성들을 AI가 일종의 본인들의 공부를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저도 아니고 진행자님의 목소리도 아니지만 가상의 굉장히 비슷한 제3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 영상을 만들고 또 편집을 하고 이런 과정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편리하게 그 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충분한 데이터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들 이런 게 많이 학습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생활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막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 중에서 이건 좀 가능성이 낮은 거고 이건 좀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건 좀 현실성이 있고 이건 조금은 비현실적인 거야. 막 이렇게 가중치를 두기도 하나요? 예, 그래서 이 가중치가 중요하고요. 그 합성 데이터도 어떤 경우에 활용되냐면 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모집단이 필요한데 예를 네. 들어 뭐 20대는 낮에 일을 하니까 전화를 잘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부족한 표본이지만 20대에게 어떤 특정한 현실 세계와 비슷한 가중치를 주는 건데 이 합성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법률 분야 AI에 대한 그 학습을 시킬 때 법률 관련된 이 기록들이나 데이터가 원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또다시 그 합성을 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기 위한 재료를 만들어서 다시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재료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수집된 현실의 데이터가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지만 현실 데이터 자체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블로그 글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에 어떤 그 뭐 성차별적인 그런 이제 관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인종차별적인 이런 데이터가 많이 그 표집되거나 하면 인공지능 모델에도 이제 그런 경향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할 그런 민감한 것들은 제거된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지 어떻게 모으는지를 이제 들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인공지능 세계에서 합성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쓰입니까? 사용되고 있는 영역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제 무한히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영역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예.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은 뭐 자동차의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뭐 물류 시스템, 로보틱스, 뭐 일종의
국방 방산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합성 데이터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좀 직접적으로 그 개입하기 어렵고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들의 합성 데이터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네. 굉장히 특이한 상황, 너무 많은 비가 온다거나 너무 많은 눈이 온다거나 그리고 뭐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장애물 등장을 해서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델이 이걸 그 피해가는 과정들을 합성시키는 것들은 나무가 쓰러져 있는 상황 막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소위 컴퓨터 공간 안에 가상의 그 무대를 만들고 그 가상의 무대에서 가상의 객체들과 그 사람들 그리고 자동차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상의 상황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일종의 합성 데이터, 상황에 관련된 합성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모델을 다시 한번 재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몇 년 전이었죠. 그 테슬라 차량 오토파일럿 기능으로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앞에 트럭이 가로로 이렇게 누워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냥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 트럭이 가로로 쓰러져 있는 건 학습이 안 됐었으니까 처음 보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미리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은 이런 거야. 또 이 가르쳐줄 필요도 있는 거네요. 예, 그 합성 데이터가 이제 유의미한 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이제 실제에서 수집하기 어렵고 수집하기 어려우면 이제 배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습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자율주행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가 실제 현실에서 사용될 때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런 충분한 합성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자율주행 측면에서 이 합성 데이터가 정말 많이 중요하네요. 정말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물론 그 기술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예. 자율주행 차량들이 뭐 레이더도 쓰고 라이다도 쓰고 카메라도 쓰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이 데이터, 즉 도로 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일종의 가상 환경에서 이제 돌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주행을 할 때 일부러 그 변수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수들과 이 자율주행 모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수집하고 다시 재학습시키는 과정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 그 주행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상황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율주행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합성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옥 님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보다는 AI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 현실이 슬프네요. 이렇게 어딘가에 쓰시는 글까지도 AI가 학습을 해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슬프네요. 또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테슬라 이야기 잠깐 했는데 테슬라도 그러면은 왜 실주행하는 차량에서 얻어내는 수많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합성 데이터도 그럼 지금은 쓰고 있겠죠? 네, 테슬라도 본인들이 그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얻어낸 합성 데이터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 그 소위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모드로 그 수집해봤던 주행 데이터, 실제 주행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사물과 객체들을 재구성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좀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가정에서 만들어보기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모델을 좀 고도화시키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합성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범용성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지역,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의 건물들과 그 횡단보도 위치들, 객체들만 학습을 시키면 여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잘 운행이 되겠지만 여의도를 벗어났을 때 그 새로운 환경과 도로 환경에서는 또 그 AI 모델이 작동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가상의 합성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시킨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가 아니어도 새로운 공간에서도 잘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전제이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중국에서 테슬라가 실제로 이런 그 오토파일럿 그 자율주행 모델을 내놓았을 때 그 몇몇 외신들에서 언급했던 게 중국 현지에 대한 지도나 주행 데이터는 부족할 텐데 네. 생각보다 잘 운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 그동안 테슬라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시켰던 것. 그래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아닌 이제 범용성
있게 그 작동되는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었던 게 유효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 체계가 다른 곳에서도 그리고 지도 정보가 없는 곳에서도 AI가 능동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미리 그렇게 또 학습을 시켜놓는다면 더 빨리 자율주행 시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스타트업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까? 자율주행 합성 데이터만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들도 꽤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네. 여기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이런 가상 시뮬레이션 합성 데이터들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가상의 환경을 컴퓨터 공간 안에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그런 다음에 주변의 사물들이나 어떤 교통 도로 시나리오도 가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센서 데이터도 가상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공간 내에서 수백만 개 주행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테스트를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켜서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상위 20개 자동차 완성 업체 중에 18곳, 그러니까 20곳 중에 18곳은 이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쓰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도 그 지상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뭐 군용 차량이나 네. 선박이나 드론을 운행하는데 이 회사의 그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일부 쓰고 있다라는 외신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이 회사가 오픈 AI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굉장히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그 차량 뭐 음성 비서나 이런 차량 데이터들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가 이미 20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해서 올해 6월에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게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20조 원이요? 예, 20조 원 정도로 인정받았고 이게 작년 3월에 생긴 지 8년 만에. 예, 작년 3월에 했던 그 투자 유치에서 당시 기업 가치가 8조 원이었거든요. 그럼 2배 이상 1년 만에 이제 상승을 한 거고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이제 유명합니다. 뭐 그 헤지 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뭐 레이 달리오가 엔젤 투자를 했던 걸로 유명하고 포르쉐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뭐 블랙락이나 클라이나 퍼킨스 같은 대형 그 금융사들도 이 회사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년 만에 20조 원의 기업 가치. 1년 만에 거의 2배 이상의 기업 가치 성장. LG화학 시가총액이 21조 원인데 거의 비슷한 거네요. 이야. 어플라이드 인투이션. 인투이션이 그 직관이라는 뜻이면 맞습니다. 이제 AI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한다. 이런 그만큼 거군요.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런 가상의 시뮬레이션과 합성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업 가치가 반증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낮과 밤이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 또 주변 환경도 막 달라질 수 있잖아요. 뭐 나무의 색깔이라든지 나무의 생김새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 다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율주행 그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변수로 집어넣어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코그나타 같은 경우도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주행한 그 공간이 낮은데 이걸 밤으로 바꿔본다거나 뭐 빛이 있는 그 빛의 세기를 좀 바꿔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 환경을 만드는 기술로 활용하고 있고 달이 밝은 밤, 그다음에 달도 이제 가려진 깜깜한 밤, 막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주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 비행기 업체죠. 에어버스 같은 경우가 에어버스가 그 본인들의 전략적인 투자로 집행을 한 적이 있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기업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방위군이 본인들의 자율주행 군사 차량을 테스트하는데 이 코그나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사실 그 올해 초였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다음 AI는 자율주행이다. 여기에서 진짜 빛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테슬라는 이미 합성 데이터를 도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엔비디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하드웨어 기업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가 않는데 역시나 자율주행 분야에도 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가상의 시뮬레이션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옴니버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이제 옴니버스는 3D 모델로 일종의 디지털 공간을 똑같이 현실과 재현을 해놨고요. 보통 이제 용어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실제 물리 공간과 비슷한 그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메타버스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뭐 자동차 운행도 시켜보고 어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제조 공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옴니버스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또 올해 CES에서 그 엔비디아가 공개한 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또 다른 모델인데 이 코스모스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 예를 들어 문을 어떻게 열며 문이 어떻게 움직이고 물체를 떨어뜨리면 뭐 어떤 식으로 물리 법칙이 이용되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이제 투입을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현실과 비슷한 일종의 가상 시뮬레이션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를 서로 융합을 해서 실제 세계를 거의 비슷하게 모방을 하되 현실 세계가 아닌 즉 합성된 데이터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이런 합성 데이터들은 나는 테슬라 같은 인공지능 모델은 지금 없는데 저런 자율주행 모델을 만들고 싶어라고 희망하는 완성체 업체들의 일부 그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차 업체들 자율주행 시대에서 막 뒤처지는 차 메이커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 너네 자율주행 필요하지? 우리 손 잡아. 우리가 다 해줄게.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 피지컬 AI라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젠슨 황 CEO도 이거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이 합성 데이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만큼이나 로봇도 사실 사람의 실생활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그 로봇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중요한 게 사람 작업자와 같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간과 훨씬 더 이제 밀접한 공간에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소위 이제 물리적 AI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합성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그 인공지능 모델 개발 업체들은 사람 몸에 센서를 붙이거나 이런 그 VR 기기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서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놨고요. 그 영화 찍을 때처럼 맞습니다. 모션 캡처하듯이. 예.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학습시켜 왔고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3D 환경 속에 사람과 같은 그 인체를 모방한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러 가지 객체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사람의 관절이 움직이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각도에서 가상으로 만들어 본 뒤에 이 합성 데이터를 다시 피지컬 AI 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다시 재학시키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판매되어 있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보급이 그렇죠. 많이 안 됐다 보니까 그만큼 합성 데이터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테슬라 차량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로봇은 주변에서 자기가 직접 뭔가 수집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합성 데이터가 중요한 거네요. 그 피지컬 AI라는 거 이게 요즘 참 빠질 수 없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젠슨 왕이 올해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 물리적인 AI, 즉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AI가 올해부터 개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그 서비스를 쓰고 또 스마트폰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실생활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어떤 그 글자로 명령어를 인공지능 서비스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 내 옆에 있는 로봇이 그 말을 듣고 직접 움직일 수도 있는 그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로봇이 뭐 어지럽혀져 있는 공간을 판단한 뒤에 스스로 이 공간을 정리해야겠다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AI가 그 개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 현실 공간에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 움직이려면 진짜 이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잘 이해하는 잘 만들어진 합성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분야에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합성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일부 데이터들은 그냥 개발자들에게 이제 오픈 라이선스로 이제 배포를 해서 개발자들이 원하면 본인들의 피지컬 AI를 개발하는데 엔비디아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분야에서도 나름 그 인프라적인 그 강자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해외 기업들은 엄청나게 또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특히 이제 물리적인 것까지 이해하는 합성 데이터는 만들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상황이 좀 이제 앞에서도 경제 상식 퀴즈가 AI였고 그걸 내드린 이유는 이제 국가대표 기업들 5개 선정을 해서 소버린 AI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이 합성 데이터를 잘 만들고 있는가? 잘 학습을 시키고 있는가?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합성 데이터를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은 좀 그 미국처럼 크게 투자를 받거나 이제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고요. 네. 다만 좀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서 합성 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젠젠 AI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국방이나 방위 산업 또는 이제 그런 관제 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그 올해 3월에 그 카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 부르는 한국 그 항공우주산업 네. 카이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국방이나 방위 사업용 그 인공지능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큐빅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그 정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기술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데 좀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아마존 웹서비스나 네이버 클라우드를 고객사로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지리 정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위성이나 항공 영상들에 포함되는 지리 정보만 합성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영상 데이터, 우리가 이제 흔히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영상 데이터만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곳들도 있고 다양한 각자의 영역에서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이 합성 데이터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꽤 있네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쓰일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성장성은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한 또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그걸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이 당연히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 모델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할루시에이션 이런 것들도 그 합성 데이터에 좀 쓰이는 경우가 그 합성 데이터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미 합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연료인데 합성 데이터는 이 연료를 정제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정제소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합성 데이터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하는 그 기업들이 저작권 문제로 그렇죠. 그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실생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그 불편함들,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쓰는 게 뭐 그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관점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러니까 데이터와 AI는 알았는데 합성 데이터가 뭐인지 어떻게 또 쓰일지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 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